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우리나라는 망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범죄 사실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재명이 경기도지사하고 성남시장을 할 때 그 저질러 놓은 범죄 사실들이 아직 무죄 추정의 원칙이긴 하지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저는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거덜날 뻔한 것을 막은 사람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은 것은 정치 경험이 없어서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거칠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의 입맛을 맞추겠다는 그런 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지율이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입맛 맞추는 거는 뭐죠? 국민에게 돈 풀어서 쓰는 겁니다. 돈을 공중에서 뿌리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일례로 코로나 특별기금을 뿌리는 바람에 민주당이 180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때 돈 받고 민주당 국회의원 뽑아준 사람들 지금 속으로 찔끔찔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80석 대 110 가지고 지금 싸웠지만, 의석수 가지고 싸웠지만 윤석열 대통령 의석수가 작아서 지금 1년 반 동안 못한 일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먹은 일, 의지를 가지고 지금 다 해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협조 없어도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할 것 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것은 민주당과 MBC, KBS가 합동으로 윤석열 대통령 흠집내고 끌어내리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높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국가 곳간을 거덜내면서까지 국민들 비유 맞히는 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 낮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이 갈수록 분명히 지지율이 높아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바르게 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쌓인 빚이 400조입니다. 1000조가 넘었습니다. 600조 빚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만 400조 빚을 더 졌습니다. 그것을 다 표 사는데, 국민들에게 환심 사는데 썼습니다. 그런데 400조를 풀었는데 나라 빚은 400조인데 우리 주머니에 들어온 돈 몇십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가 몇십만 원을 받기 위해서 나라를 망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내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 그 민주당에서 그렇게 비리를 캐내려고 해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로지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하는 그러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표를 사기 위한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다.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낭비되던 예산 23조를 구조조정해서 이 돈을 사회복지 약자에게 쓰겠다 그럽니다. 약자들에게 두툼하게 쓰겠다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 채무죠, 발행해서 빚을 지면은 이것이 미래 세대에게 다 부담이기 때문에 적어도 미래 세대에게 이렇게 기성세대가 부담을 안겨주는, 빚을 안겨주는 이런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굳은 의지입니다. 그래서 경제 체질을 체질적으로 바꿔서 규제를 철폐하고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고 해서 민간 주도 사람 중심의 경제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규제를 철폐하겠다. 국가에서 공무원들이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규제 철폐라는 것은 이를 위해서 정치 보조금, 정부에서 주는 그 정치 보조금, 각 당에 배분되는 정치 보조금도 합리적으로 구조조정하고, 근데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돈을 마구 풀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비록 인기 없는 대통령일지라도 국민의 세금을 아주 아껴서 합리적으로 쓰겠다. 그리고 이권 카르텔에 가는 그거 예산 삭감하고 시민단체 보조금 획기적으로 줄여서 이 줄인 23조라는 이 막강한 돈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 동력 첨단 기술 개발하고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는데 이런 돈을 쓰겠다. 물론 약자에 두툼하게 주겠다. 이 구체적인 것을 국무회의에서 29일 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언론에 들어가셔서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거덜나 있는 이런 국가의 재무 구조를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을 하겠다. 구조 조정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은 없는데 사장이 벤츠 600 고급차를 굴리고 있다. 이런 기업은 다 망한다. 지금 국가 채무를 400조나 늘리면서 국민에게 세금 뿌리고 나라가 잘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을 속였다. 여러분들 새만금 사업 있죠. 이것도 국민 세금을 거기 1,000억 넘게 쏟아붓습니다.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조단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태양광 예산, 좌파들 돈벌이 해주는데 태양광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지네들 편 만들기 위해서 노총 시민단체에 지원금을 아끼지 않고 퍼줬습니다. 내 돈 아니라고. 정권 잡기 위해서 매표 활동을 한 것입니다. 나에게 돈을 준다고 그 사람 편 들어주고 그런 정당에 도장 찍어서 국회의원 만들어지는 거, 나는 바보예요? 증명하는 거죠. 나는 돈 주면은 펴줘요. 나는 돈 몇 푼 주면 나 사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협치? 이런 양아치 같은 인간들하고 어떻게 내가 협치를 하냐. 이런 사기꾼 집단하고 내가 어떻게 협치를 하냐. 협치라는 것은 서로 양쪽 날개가 합쳐서 앞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나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 발목을 잡고 얘네들은 뒤로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협치를 하냐. 이런 인간들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도 이 과학을 믿지 않고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우기는 세력들하고 내가 어떻게 협치를 하냐. 어떻게 앉아서 대화를 하냐. 그러니까 나는 이들하고 싸울 수밖에는 없다. 공개적으로 대화하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를 못? 얘기가 통하지 않는다. 24시간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지고 나를 욕한다. 정부를 욕한다. 여기에 언론들이 가세하고 있다. MBC 같은 경우에는 뉴스 1시간 동안에 무려 15꼭지, 15꼭지는 한 꼭지에 2분 정도만 한다 그래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30분 이상을 뉴스를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좋은 말로 협치해라, 왜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나느냐 그러지만 지금 이재명을 만나면 그것을 역이용합니다. 나는 그래도 대통령이 나를 협상 대상으로
인정해준 야당 대표다. 그러니까 나는 감옥에 가서도 야당 대표로 공천권을 가지고 공천을 할 것이고 그 공천권을 해서 국회의원을 만들어 놓고 내 울타리를 하게 할 것이다. 이게 지금 이재명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검사로서 죄인을 많이 달아본 솜씨로 네 생각 내가 뻔히 알아. 그러니까 나는 싸울 수밖에 없어. 너하고는 얘기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 믿어야 됩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본인의 고집 꺾지 않는 것. 다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윤핵관들의 말 너무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